대검차장님, 이거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보니까 대검에서는 12월 3일 날 비상 소집을 했네요. 12월 4일 새벽이네요. 예. 자정 무렵에. 예. 네. 12시 38분경. 그러니까 국회는 그 무렵에 아마 특전사가 투입이 됐고 수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이 이 윤석열로부터 도끼로 몸 부수고라도 들어가. 그러네. 과반을 채우면 안 돼. 이런 취지의 거듭된 독촉을 할 때였어요. 그 무렵인 12시 38분경에 대검은 소속 연구관 및 일반직 4급 이상을 대상으로 비상 소집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령을 했네요. 예. 이건 누가 지시한 겁니까? 그때 저희들 부장하고 총장, 차장이 모였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비상기획관을 좀 불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상기획관인데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지금 계엄이라고 저렇게 하는데 뭐 매뉴얼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비상기획관이 이럴 경우 일단은 뭐 저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직원들을 하여금은 각자 아마 그 대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청에도 출근을 해라. 지금 비상이니까. 그러다가 저희들이 계엄 해제되자마자 바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다시 해제됐으니까 집으로 들어가라 하고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소집을 시킨 거네요. 비상기획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의논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증인도 같이 있었습니까? 예,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이 계엄 수행이라는 거예요. 네. 내란 수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이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보통 공무원이 아니죠. 대검은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 전시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글 타임라인은 본인이 동의하면은 제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정이나 박근영이나 호성진 검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수사관에 대해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그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제출하는 것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는 겁니다. 감찰 기능이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다고 하네. 그렇게 하면 좋죠. 예,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허정 과학수사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네. 12월 3일 행정과 관련해서 저에 대한 개인 정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저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낫죠. 예. 그러면 그 부장이나 차장, 비상기획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타임라인을 본인 동의를 구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동의하나요? 의혹 해소에 의혹이 있다면 해소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네요. 마찬가지 그런 공직에 복무를 하면은 저렇게 이완규 법제처장처럼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동의가 되는지 한번 저희들도 네. 알아보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이 장경태 의원 질의 시에 장경태 위원에 대해서 신문을 시작하자마자 첫 질문에서 박상용 증인이 오히려 신문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은커녕 반박을 하거나 대묻기를 하면서 위원의 질의에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증인의 자세로서는 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도중에 이 곽규택 위원께서 증인이 대답하는 중이잖아요를 반복하면서 고성으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이 왜 자꾸 끼어들어서 강압적으로 하세요라는 그런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자리는 불과 1m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할 때마다 개입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면서 위원장의 발언이 저기 피감 기관석에 들리지 않도록 진행 방해를 거듭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제한과 퇴장 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불응하신 곽국택 위원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재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언제 저한테 경고를 했습니까? 위원장이 위원회 발언에 위원장이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동료위원회 감사권을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무슨 뚝딱자라고 그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원장은 너무 무례해요. 나도 위원장을 해봤지만 이렇게 무례한 적이 없어요. 아니 누가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누가 무례한 거예요? 뭐라고? 아니 10분씩 말씀하셔야 적당히 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진행하면 합니다. 위원장이 꼭 이거 다시 말하는 내용이 아주 유정의 위를 부를 수 있게 말을 주세요. 네. 자, 재보충 질의까지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0월 30일 종합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검찰청 문서 감정 업무와 관련해서 20대 대선 당시 감정 의견 도출 지연과 22년 12월 문서 감정 예규 개정에 대한 급작스러운 개정 경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문서 감정 예규에 따른 합의 결정 방식은 감정 의견의 객관성,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구성 경위와 수사 상황 관련 질의 및 신속한 수사 종결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사단 파견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검찰 인사 조직 및 수사 기소 분리 관련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 이후 검찰 보안 수사권의 인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검찰 인력 부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파견 복귀 계획의 단계적 수립 및 검찰 사기 정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마약 범죄 등 전문 수사 역량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요 수사 사건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한인 송환의 적절성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국내 명의 통장 대여 차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직적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수사권 분리에 따른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의 사안으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비 전력이 있는 검사를 관련 사건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검의 미공개 주식 정보 거래 및 강압수사 의혹 확인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의 허위 진술 회유 의혹 관련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 등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의 직원, 경위 속기자 및 특히 속기자님 여러분께 큰 위로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